안녕하세요. 이번부터는 삼명통의 5권을 시작합니다. 5권의 처음에 있는 정관론에 관해서 그에 있는 사주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평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관에 대해서 과연 정관격은 삼명통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에 관한 내용들을 살짝 살펴보고 다음 편부터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권의 논정관편에 있는 겁니다. 삼명통의 5권 정관격은 과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삼명통에서 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은 갑이 신을 본 것, 을이 경을 본 종류가 그 예가 된다. 음양이 배합되어 서로 제함으로 유용하게 되어 도를 이루는 것이다. 정관은 먼저 을령을 보고 연후에 남은 다른 것을 본다. 자평진전에서는 오로지 을령으로서 용신을 삼아서 격을 정한다 했는데, 삼명통에서는 을령을 먼저 보고 연후에 남은 다른 것을 본다 했거든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행어기는 오직 을령의 당시가 된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갑일이 6월에 태어나고 을이 신사월에 태어나고 병이 자월에 태어나고 정이 해월에 태어나고 무가 묘월에 태어나고 기가 인월에 태어나고 경이 5월에 태어나고 신이 인사월에 태어나고 임이 오미축월에 태어나고 개가 진사술월에 태어나면 모두 올바른 정관의 기운이 된다 하였습니다. 개가 진사술, 임이 오미축월, 신이 인월, 자평진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천간에 투출하여야 하는데, 가령 갑이 신유를 보고 을이 경신을 본 해가 된다. 월지에 유가 있지만은 천간에 신이 있어야 좋다는 이야기죠. 천간에 꼭 투출되어 있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경신, 이런 것을 본 예가 되는데, 갑이 신유 월주를 보고 을이 경신 월주를 보면은 진짜 완벽한 정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일컬어지에 정한 것이 간에 투출하여야 하고, 지지에 본기가 천간에 투출하면은 남은 다른 위치에서 다시 관성을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한 것이 올바른 정관격이 되고, 그런데 남은 다른 위치에서 다시 관성을 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관살 혼잡이 되는 거죠. 일주가 건왕하여야 하고 재성과 인성이 같이 도와야 한다. 재생관이 되거나 관인상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이야기한 기세론이 삼명통의 정관격에서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죠. 재성이 관살성을 생하여 재생관되어 다시 관살성은 인성을 생하는 삼생이 상당히 좋게 되겠죠. 삼생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관을 생하고 이렇게 된 경우나, 또 관성이 인성을 생하게 되는 이런 경우, 이수가 되는 이런 경우에도 좋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 중에서 상관과 칠살이 없어야 하고, 행운에서 우운에서 관이 들어오면 대부 대위한 명이 된다. 크게 꺼리는 것은 형충파해가 되고, 상관과 칠살을 만나고 합을 탐하면 간을 잊어버리고 급제가 복을 나누어 가져가면 파격된다. 형충파해, 상관, 칠살, 급제, 이러한 것들이 왕성하게 사주에 있으면 파격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상관과 칠살이 없어야 하고 행운에서 관이 들어오면 대부 대귀 한 명이 된다 했는데, 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간보다는 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간으로 관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탐탁하지 않습니다. 가령 갑이 6월에 태어나면 정관격이 되는데, 묘와 충하고 유와 형하고 우와 파가 되는, 우와 파가가 아니죠. 우와 파하고 술은 해가 되고 병은 합이 되고 을은 겁탈하고 정은 상관이 되고, 그래서 극하고 경과 혼잡하면 다 좋지 않아 꺼린다. 모름지기, 관성이 한 개만 있고 순수하여야 하고 오행이 순수하게 화합되어야 비로소 정관으로 논할 수 있다. 정관격으로
전체적으로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자평진전의 내용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사주가 모두 배록에 들어갔으면 마땅히 세운의 향배를 주리하여 재성과 관성의 왕지 여하를 살펴야 한다. 재성과 관성의 왕지 여하를 살펴야 한다 했잖아요. 관이 들어오면 이 말은 결국 왕지가 들어올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항시 강조하는 사주에서 오행십성을 볼 때 삼합을 이용한, 즉 생왕고 사절을 이용하여 각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추리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삼명통에서도 이렇게 곳곳이 필자가 이야기한 이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성과 관성이 꽉 차 있는데 일주가 쇠약하면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여 헛되이 수고만 하여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결국 일주가 쇠약하면 부하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꼭 어떻게 일간이 강하여야 된다는 고정적인 개념보다는 오행이 두룩 다 건강하게 되어야, 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좋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관성을 취하는데 월령, 지진 등이 혼탁하면 반드시 월령을 취할 필요는 없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오로지 월령에서 용신을 구하여 사용하여야 했지만은 삼명통에서는 월령, 지진이 혼탁하여 사용할 수 없으면은 구태여 월령을 취할 필요는 없다 했어요. 이 경우는 정관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필자의 삼명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왕성한 세력을 차지한 십성 오행이 그것이 바로 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법 많이 했었죠. 필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장들을 곳곳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해보면은 맞습니다. 특히 어디에서부터 맞느냐 하면은 심리, 성격부터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은 확실히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같은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왕성한 것이 아니에요. 지지에서 확실하게 근이 되어서 받쳐 주어야지만 그게 왕한 것입니다. 금생수, 토생금, 이것은 왕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생항고 사절로서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판단하여야 됩니다. 삼명통에 확실히 나오잖아요. 재성과 관성의 왕지 여하를 살펴야 한다 했잖아요. 또 보면은 연월시의 지진에서 오직 한 곳이 있어야 하고 겹쳐 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명관이 유기하면 명관을 취하고 명관이 무기하면 암중에서 취한다 하였다. 암중은 연월일시의 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간이 무기하지만, 명간이라 하는 것은 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지에서 인기 혹 조탁되고 운행에서 득지하게 되면 원래에 있는 관성업과 같게 된다 하였잖아요. 그러니까니 격을 취할 때는 월령에서 격을 취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주 팔자 전체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오행십성이 곧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확실하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사항은 자평진전의 내용과는 완전하게 반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관격은 인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한다. 즉 정관을 만나면 인성을 보아야 한다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연애자평에서 이야기 한번 했었죠. 정관을 만나면 인성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연애자평에 있는 서산 역감 선생이 취한 통변, 그에 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삼명통에서도 역시 정관을 만나면 인성을 보아야 한다. 기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삼명통의 저기에서도 이야기한 기세론. 그냥 필자가 적당하게 맞추어서 끼 맞추어서 짜 맞추어서 기세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삼명통의 내용, 연애자평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확실하게 그 이론을
만들고 임상하고 이렇게 하여서 사주를 볼 때 사용하면은 적중률이 아주 많이 아주 높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증명하였기 때문에 기세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여서 삼명통의 해독 5권에 있는 논정관, 정관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